왜 자꾸 물러나라 그러는 겁니까? 저 물러나라고 한 적 없어요. 아니 이거 물러나라 그러는 거지. 김승현 물러나라 뭐 고사 아니, 지내는 근데 것도 이게- 아니고. 주가가 좀만 올라가면 그냥 승계 과정이야. 주가가 이런 올라가면 아이템을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부하고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그 다음 주부터 본인이 다 고르시던가.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지금 나서기는 엄청 나서지. 왜냐면 겁나 네. 나서가지고 지금 태양광에서도 지금 투자 잘못하고 니콜라 보세요. 네. 그거 엄청 투자했다가 막 자랑하고 있다가 그 반에 반토막에 거의 그 동전주로 전락하니까 욕 먹기 싫어가지고 그거 그냥 빨리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게 니콜라가 김동관의 실적이라 그랬는데 주가 올라갈 때는 김동관이 이거 성구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데를 투자하게 만들었다. 선제적으로 투자하게. 근데 망가지니까 어떻게 됐어? 아니 그 전형적인 정치적 스트레스인데. 근데 공매도의 첫 번째 타겟이 뭐겠어요? 한화입니다.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나 아니 한화 맞잖아. 아니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공매도의 목표는 하나인.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우리 기업들의 표정 변화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후계 구도가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하나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외 환경에 따른 기업의 변화, 저희 경제 만담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형진 국장,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나그룹 최근에 그룹 주가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 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신고가 행진이 있었는데 혹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네. 왜 이거 제목이 한화그룹 본격적인 승계 과정 시작 물음표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벌써 아니 김승현 마음에 안 회장이 든다? 1952년 네. 53년생 52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73세밖에 안 됐는데 네. 왜 자꾸 물러나라 그러는 겁니까? 저 물러나라고 한 적 없어요. 아니 이거 물러나라 그러는 거지. 김승현 물러나라 뭐 고사 아니 지내는 근데 것도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 이제 좀 힘이 붙였을 때 승계를 하게 되면 혹시나 좀 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태영그룹의 SBS 그 윤세영 회장이 네. 91세에 복귀했는데. 정말 경영에는 나이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걸 떠나서 심지어 김동관 회장은 83년생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승계 과정이라는 게 뭐 네. 당장 뭐 회장을 교체한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후계 근데 승계 과정에 이제 준비 1단계가 네. 시작되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좀만 올라가면 그냥 승계 과정이야. 주가가 이런 올라가면 아이템을 고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부하고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그 다음 주부터 본인이 다 고르시던가. 저희가 이 질의 멸렬한 싸움을 사실은 마이크 테스트할 때부터 지금 지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제 국장의 불만 그럼 조금 있다가 저희가 네.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은 예. 하나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단 최근에 오른 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른 거 정도가 아니고 네네. 지금 뭐 대표 종목 2개 꼽히고 있는 게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다음에 하나 오션이죠. 네. 두 종목만 합쳐서 시총이 40조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오, 오르면 네. 지금 뭐 두 종목이 17조, 16조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하나가 2조 써서 하나오션 인수했을 때 그때 뭐 저도 약간 조금 이거 네. 무리한 거 아닌가 하나그룹 돈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시총이 이렇게 크게 돌아오니까 뭐 물론 시총이라고 하는 게 상황 조금만 나빠지면 뭐 급락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실적은 아니잖아요. 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무지막지해요. 왜냐하면 지금 방산기업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취재를 더 많이 하셨으니까 뭐 국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거 방사총 통해서 마진 5% 넘을 수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저마진 사업. 그런데 매출은 꽤 나오는 사업이죠. 네. 지금은 분기 단위로 거의 매출이 5조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OP 마진이 영업 마진이 얼마 나오냐면 거의 20% 육박합니다. 18%가 나와요. 방산이. 네네. 그 이게 만약에 수출 안 했으면 이런 실적이라는 건 올 수가 없는 실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외형 성장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익 성장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게 뭐 운때가 맞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금 하나그룹이 딱 가지고 있다라는 그 포인트가 최근에 주가를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월부터 2월 초까지 그룹사별로 이제 수익률을 한번 매겨서 경쟁해 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룹사별로 최근에 ETF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1위 하고 있는 ETF가 당연히 하나그룹 ETF. 어. 그러니까 2월 달에 주가 상승을 빼고 1월 달만 놓고 봤을 때도 네. 시장 평균 대비해서 4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폭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월 달 한 달 동안만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적이 나쁜 종목이야 뭐 못 올라갔고 그다음에 하나그룹의 금융주들은 최근에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연관돼 있는 종목군들까지 도매급으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네.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운이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한화에어로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무기 체계 중에 K9. 네. K2. K9, K2는 현대 로템 다 걸쳐 있죠. 그렇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예. 그런데 이제 K9 같은 경우에는 삼성 테크윈에서 만드는 명품 무기를 정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운이 좋게 인수를 해서 이거 가지고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져갔던 게 또 최근에 셋째 아들로 이렇게 싹 가면서 네. 이름까지 세미텍이라고 싹 바꿔서 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TC 본더 시장에 혹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네. 더해지면서 최근에 하나그룹은 뭐 되는 그룹은 된다고 최근에 뭐 아무거나 뭐 뉴스만 나오면 하나그룹은 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 삼성테크인을 팔면 안 됐었어. 근데 이건희 회장이 삼성테크인 뒷돈 사태, 뒷돈 주고받고 막 이것 때문에 방산비리 때문에 네. 열받아가지고 그거 팔아버리라고 그래서 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테크인 넘어가면서 삼성이 원래 그 테크인을 통해서 항공 지분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게 원래 옛날에 대그룹으로 한번 넘어갈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회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뭐 네. 삼성, 한화, 그다음에 여러 회사들이 다 지분을 쪼개가지고 가지고 있던 회사였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산비리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반대하고 회사 내부에서 반대하고 왜냐하면 대그룹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네. 약간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이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원래는 항공, 우주의 키워드는 카이가 다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주를 하나 에어로가 다 가져와 버린 겁니다. 지금 그 발사체 키워드를. 쪽으로 예. 많이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 낙하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인 강구영 사장이 카이 사장으로 오면서 카이 지금 주가는 온도 다 코스피도 빨간색인데 거기만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미래 가치인 우주가 에어로로 넘어오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K2, K9도 있지만 여기가 천무에도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그 하나오션 지분도 인수했잖아요.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혼자 살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여러 군데가 다 쪼개서 지분을 샀던 걸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 다시 지분 가져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 육해공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또 레이더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원래 LIG 넥스원이 먼저 A사 레이더의 기본을 만들었었는데 맞아요. 이 한화가 김승현 회장이 이 감옥에 가시면서 대관 조직을 막 늘려놨잖아요. 그 대관 조직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로비를 잘해서 그렇죠. 예, 이번에 그래서 A사 레이더도 하나 시스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낙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그때 방사청을 통해서 국내만 넓혀놓으려고 한 건데 네. 이게 한국 방산이 해외로 지금 터지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출 과정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K2, 하나의 K9 이렇게 수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K2, 네. K9 수출이라고 하잖아요. 업체들이 다 뒤로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로 가면서 앞단에 나와 있는 거 뭡니까? 방사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청이랑 이미 연결돼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뒷단으로 물러나면서 하나가 육해공에 모두 관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엄청난 수혜로 다가오고 있는 거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미국 상원에서 최근에 법 하나가 통과가 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선박을. 맞아요. 그 말씀하신 그 통과한 통과가 될 예정? 통과 예정인 법안이 예정이죠. 네, 미국 의회에서 이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게 맡기겠다. 이걸 거의 60년 만에 법안을 바꾸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또 우리 하나의 호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초장부터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근데 하나는 네, 그 김동관 부회장의 크나큰 실수, 아킬레스건, 네. 태양광과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또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그룹의 앞으로의 승계 작업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아니 승계는 아직 멀었다니까. 승계가 아니다. 이 아직. 사람들 네. 시장에서 계속 이걸 띄워가지고 어떻게 네.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김승현 회장 멀쩡하게 야구 잘 보러 다니는데 왜 자꾸 승계 얘기를 하는 근데 거예요? 야구는 잘 보러 다니는데 약간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일단 예전에 비해서 네. 이렇게 사람이 후광이라고 하죠. 아, 안광. 네, 안광도 있고 후광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굉장히 생기 넘치는 뭐 에너제틱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김승현 회장이 네. 최근에 이제 야구장 행차나 어디 밖으로 다니실 때 보면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뭔가 좀 생기가 많이 없다? 예, 아니 생기가 없다고 너무 센가요? 네, 네, 뭐 생기가 미라야? 생기가 없다 그러게? 그건 좀 생기는 아닌 것 같고. 있으신데, 네, 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뭐 아우라가 네네.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월의 영향으로. 네, 네. 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네.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뭐 70대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뭐 적은 나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 아들에 대한 사업 구조 조정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근데, 예. 예, 아 그건 알겠는데 네. 김승현 회장이 없으면 우리 아픈 손가락 동선이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잊을만하면 폭행 사건으로 이게 저기 경찰 기사에 오르내리는
김승현 셋째 아들. 근데 아픈 손가락으로 하기에는 네. 최근에 너무 많은 일을 맡으시던데.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은 분야에서 좀 앞으로. 근데 성과가 없잖아요. 아니 성과는 인정이 있는데 어떻게 근데 갑자기 성과가 뭘 없습니까?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김동선의 성과는 파이브가이즈 그거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죠. 왜냐하면 호텔 리조트 쪽에서도 뭐 특별하게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뭐 갤러리아가 뭐 크게 뭘 보여준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보여준 거 없는데, 네. 뭐 재밌는 건 그 하나 아까 이제 삼성 테크인 인수 과정에서 그 분리돼 나온 그 반도체 쪽을 하던 회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삼성 테크인 때는 리드 프레임이나 만들던 업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장비 업체 하나와 결부돼서 하나정밀기계 이름을 세미텍으로 바꾸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하고 있는 사업 쪽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직은 좀 기술 격차가 있다는 평가가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을 잘 들여다보면 하이닉스가 하나를 밀어주는 형국으로 보여진다. 네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의 열을 네. 확 받아가지고 그 우리도 그럼 삼성한테 공급할 거야 막 네. 이러면서 네네. 한번 이게 난리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기술을 차용해 갔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아픈 손가락 동선이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우리 김승현 회장, 승현 형이 회장 자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워홈도 최근에 이제 그 무리해서 좀 인수한 거 보면은 네. 형제별로 뭔가 나눠주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는 이 분야, 너는 이 분야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그러니까 예전부터 확실히 좀 분리를 네, 어느 정도 이제 갈래가 있었는데 네. 약간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근데 최근에 정리를 그런 하고 걸 있다.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승계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뭐 물론 국장 얘기처럼 당장 승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데 어쨌든 잘 되는 뭐 방산, 안 되는 하나 솔루션 뭐 이런 몇 개 해가지고 네. 확실한 하나 그룹의 주력은 큰 아들에게 몰아주고, 둘째 아들은 금융만 하고, 네. 셋째 아들은 호텔, 리조트, 백화점, 그다음에 아워홈까지 포함해서 내수 업종에 그것만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신성장 사업 하나 비전 해가지고 세미텍까지 조금 준 걸로 보여요. 근데 한화그룹을 잘 보면 네. 삼성이랑 비슷해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1세대에서 2세대 승계할 때? 그렇죠. 2세대가 2세대, 3세대를 넘어올 때죠. 왜냐면 이건희 회장이 2세대니까. 아 맞다. 네. 예, 3세대 넘어올 때 왜 그러냐면 김동선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네. 다 계열사들한테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텔 신라가 계열 분리를 하고 싶어도 삼성그룹 내에 빨대를 꽂고 있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계열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김동원 사장이 하는 그 금융도 네. 한화그룹 전체에다 빨대를 꽂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 구조를 만약에 깨면 네. 자립하기 어려운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역 정리는 이렇게 좀 해놨지만 우리 김승현 회장이 계속 그립을 쥐고 있지 않으면 네네.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죠? 아니 그 빨대를 빼는 순간 네.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데 자력갱생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른 하나그룹주와는 전혀 다르게 주가가 안 좋아요. 그렇죠. 특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표적인 비트코인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과 맥락이 닿아 있기도 했고 막 그랬었는데 네. 최근엔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다른 증권주들은 최근에 꽤 좋은 모습인데 네. 그래서 하나금융주들은 지금 정부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한 실적에 오히려 축소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 좀 네. 전에 국장 얘기대로 만약에 그 그룹사 물량을 빼거나 하게 되면 이건 실적에 더 타격이 크게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언급하셨던 대로 리조트 호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식음료 사업들 이런 것들은 내수 사업이기는 한데 네.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단 어쨌든 캡티브 마켓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분명히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물량이 먹여 살린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삼성과 한화는 좀 다른 또 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 이번엔 다를까요? 김동관이 착해요. 근데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네. 그 상남 중에는 삼- 붙을 수도 없고. 예, 네. 거기는 또 일반인이랑 연애 결혼했잖아요. 그룹 그 후계자답지 않은 이 약간 낭만 있는 사람이죠. 네네. 근데 삼성은 어떻게 했냐면 이재용 회장이 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뒤에 네. 이제 그룹을 총괄적으로 경영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부진을 쳐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부진은 건설의 여왕이에요. 네. 호텔의 여왕이 아니고 건설, 화학 이런 거는 다 이부진이 고문 자리에 있으면서 다 총괄했단 말이죠. 근데 이부진을 싹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부진이 갖고 있었던 뭐 삼성 토탈 이런 거를 종합화.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하나로. 그렇죠.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이부진을 완전히 네. 그 그룹 경영에서 배제를 시키죠. 이서연도 너 까불어? 네 남편이랑 나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밖에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잠깐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한화는 네. 그것과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김동관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네.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 무리해서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나서기는 엄청 나서지. 왜냐면 겁나 네. 나서가지고 지금 태양광에서도 지금 투자 잘못하고 니콜라 보세요. 네. 그거 엄청 투자했다가 막 자랑하고 있다가 그 반에 반토막에 거의 그 동전주로 전락하니까 욕 먹기 싫어가지고 그거 그냥 빨리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제 네. 그 자랑을 하다가 네네. 전면에 나섰다가 이제 성과가 안 좋을 때는 뒤로 쓱 물러나는. 그러니까 지금 난 이 아이템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좀 하나 에어로랑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김동관이 그동안 삽질한 게 많잖아. 아니 근데 이 김희정 앵커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네네. 누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누가 더 열을 내고 있나요? 여기 스피커가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아니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만담은 흑과 백, 성과 악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네. 안 좋은 건 내가 다 얘기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짜져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돼요. 당연히 그러면 얘기하는 그러니까 또 이런 거를 연결시키는 거지. 그때도 그렇게 니콜라가 김동관의 실적이라 그랬는데 주가 올라갈 때는 김동관이 이거 선구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데를 투자하게 만들었다. 선제적으로 투자하게. 근데 망가지니까 어떻게 됐어? 아니 그 전형적인 정치적 스트레스인데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면서 엄청 연락을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핫한 아이템이 맞네. 핫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네. 제가 말 하고 돌리시대 또. 말 돌리시대 또.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을. 네, 하십시오. 김승현 회장이 네. 아직 나이가 젊다. 젊으시다. 예. 네. 최소 10년 정도는? 10년까지는 아니고요. 10년까지는 아니에요. 예, 한 5년? 5년? 예. 근데 이제 5년이면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이 작업들을. 내 편을 들어달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그룹이 네. 지금 어쨌든 주가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저는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경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ETF 같은 게 최근 성과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 최근에 주식시장에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선 이게 좋다고 하고 뉴스량이 많으니까 사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가입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게 뭐 액티브형도 있고 뭐 패시브형도 있을 건데 돈 들어오면 어쨌든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급으로 인한 상승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게 나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총이 이제 20조 육박하는 대형주들인데 네. 하루에 막 10%씩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 개별 종목보다 당연히 대형주니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탄력이 너무 좋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사람들도 엄청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만들어낸 주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이 거품은 있다. 언제든지 빠질 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 뭐 결정이 나서 정말 시행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3월 말부터 다시 공매도 하죠. 네. 근데 공매도의 첫 번째 타겟이 뭐겠어요? 한화입니다.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나 아니 한화 맞잖아. 아니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 아니,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공매도의 목표도 하나인. 아 그러니까 분명히 또 이제 뭐 이거는 들어옵니다. 네, 어쨌든. 위험합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하나그룹의 주가 상승이 펀더멘탈 대비 과도했다면 그러면 공매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매도량을 늘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런 변동성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하나 오션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개를 축으로 가장 잘 나가는 건데 네. 둘 다 결국 기반이 뭐예요?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주가 중간에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든지 실적이 예상대로 안 나오던지 하면 네. 주가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감내해 보시되 지금 어쨌든 트럼프 1년, 2년 차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승계 패러다임을 띄우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야 찍고 넘겨주고 그다음에 되는 거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승계 패러다임을 자꾸 띄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그룹주 중에서 좀 현재 주목해 볼 만한 매력이 있는 기업은 어딜까요?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나쁜 두 종목을 포인트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나쁜 종목이요? 네. 네. 이제 아까 국장이 정확하게 그 김동관 부회장의 아픈 부분을 찔러줬잖아요. 네. 김동관의 아킬레스건. 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 하고 있는 주축 두 가지 사업이 하나가 이제 태양광이고 하나가 석유화학인데 네. 석유화학도 지금 마진 스프레드가 전혀 개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태양광은 그래도 좀 트럼프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문제는 뭐냐면 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인 하나큐셀은 미국의 공장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름 긍정적인 신호를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 좋은 건 뭐냐면 네. 지금 그 모듈 수입을 못 하겠잖아요. 네.
중국계 그렇죠. 모듈을 네. 중국발도 안 되고 중국에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모듈 다 수입도 된다. 못 하겠어요. 네. 그랬더니 뭐가 수입이 증가하는지 압니까? 셀은 증가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모듈 수입을 못하게 하니까 셀을 사다가 모듈을 미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안 좋은 태양광 시황에도 퍼스트 솔라 혼자 주가가 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모든 태양광 주가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태양광이 당장 살아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다른 업체보다 나은 건 어쨌든 미국에서 비싸게 팔 수 있다. 미국의 공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네. 그리고 미국이 또 기후 협약을 탈퇴했잖아요. 바로. 그렇죠. 네. 그러면 한화가 지금까지 계속 미래 가치로 밀었던 게 탄소 배출권 사업이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는 석유를 떼 이러고 있잖아요. 석유 다 그러니까 많이 해. 탄소 배출권 사업을 미래 가치로 해서 그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활성화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석유를 떼. 석유가 우리 많이 나는데 왜 그걸 안 떼고 이상한 걸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한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다리를 절 수밖에 없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서 그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했고 예전처럼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가 보조금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면 아마 법안을 아예 애초부터 삭제시키거나 다 그쵸.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거 네.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줄이거나 어느 정도 변동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분의 약간이라도 보조금을 받으면 그래도 태양광은 어쨌든 최악에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똔똔. 네, 근데 4분기 실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4분기 지금 태양광 흑자됐다라고 그게 하는데 가짜 어닝 서프라이즈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그 회계적인 그 오류가 끼어 네.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하면 아직은 돌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의 보조금이라도 받는다면 네. 그러면 나름 비싸게 팔 수 있고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태양광은 안정될 것 같아요. 문제는 석유화학이다. 그렇죠. 근데 석유화학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문제였지만 그 중국 쪽의 석유화학도 조금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수출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그런 부분은 약간 긍정적이긴 한데 구조적으로 지금 UAE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지금 유럽의 다운스트림 업체들을 네.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차피 UAE나 사우디 같은 국가도 롯데도 빨리 팔아야 되는데. 네, 자, 뻔히 알잖아요. 롯데 케미칼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도 뻔히 알잖아요. 지금 네. 이게 앞으로 안 좋아질 거고 석유화학 업계에서 앞으로 경쟁사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될 수 있다는 중동까지 거. 네, 뛰어든다면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과연 이 석유화학 부분을 어떻게 스페셜티로 옮기고 네. 나머지 그 여천산업단지 이런 걸 잘 파느냐. 늦었어. 아, 늦었더라도. 지금 스페셜티를 생각하는 그 단계는 화학 기업은 이미 죽었다? 늦었어. 아니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어쨌든 그러면 있는 설비라도 잘 팔기라도 해야 아니면 매각만이 최우선이다. 어떻게 그나마 비싸게 팔 그렇죠. 것이냐.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도 잘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나솔루션의 터닝 포인트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근데 될 것 같고요. 한화가 구조조정 할 수 있을까요? 한화는 기본적으로 그 M&A를 하는 걸 봐도 네. 삼성 테크인을 인수를 해가지고 삼성 사람을 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화 사람, 그러니까 SK는 처음에 몇 년은 해당 기업의 CEO를 하지만 나중에는 쭉 부장들을 다 보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임원을 만들어서 나중에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다 SK 사람을 바꾸거든요. 네네. 근데 한화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 사람을 안 따른다. 의리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한화 또 김승현 하면 의리지. 예. 의리. 내 아들 누가 때렸어 이거. 그 아니, 의리의 이게 또 그런 김승현이기 뜻으로 때문에. 제가 좋은 게 아닌데 당황스럽네요. 아니 우리도 네. 또 친구들이 맞고 가면 또 내 친구 누가 때렸어 하고 가잖아요. 네. 예, 그런 그 의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구조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야 된다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잘라낸다 이런 게 그렇죠. 좀 네. 아쉬운. 네. 아마 아까 언급하신 대로 김승현 회장 때는 아마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아들 때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유지될 거냐는 조금 지켜볼 한화오션은 필요가 안 있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응. 하나오션이 정말 거기가 복마전이었거든요. 진짜 구조조정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조조정 안 하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 분식회계로 그 하나오션은 7천억인가를 분식회계를 했던 그런 대우조선해양의 전신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트럼프 시대가 갑자기 이렇게 오고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올 줄 알았나요? 어쨌든 이게 운대가 여러모로 되게 잘 맞아서 셋보기 좋다. 아, 하나그룹은 아니다. 굉장히 이런 잘 거 풀려갔다. 하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랑 비슷한 성격의 대통령이 누굴까? 자, 그래서 아까 좀 이제 조심해야 할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네. 조심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빠져있다, 네. 앞으로도 가망이 별로 없다. 가망이 별로 없는데 이런 포인트만 고쳐지면 네. 뭐 제한적 반등이라도 가능하다 정도인 네. 거고요. 낙타가 바늘 들어가기라고 얘기해라. 네. 나머지 하나는 어떤 종목일까요? 그다음에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중에서는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있던 없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일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K2는 나름 그래도 경쟁 모델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모델도 있고 네. 그다음에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 천대 팔았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데 원래 폴란드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미국의 에이브람 그 전차 에이브람스. 네. 이 전차였는데 이게 생산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너희 당장 전쟁 날 수도 있는데 미국 거 기다릴 거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중간에 가져온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그 K2 전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복잡성 때문에 이거 조금 우리가 경쟁이 있는데 K9은 달라요. K9은 경쟁자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벌써 10개국 이상이 우리나라 K9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육상 쪽에서는 이쪽, 그다음에 하나오션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아마 그쪽과의 좀 시너지도 일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LSM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천궁이라고 하는 건 40km 이하에서 떨어지는 그런 물체를 요격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LSM은 그 이상의 것을 요격하는 시스템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언급해주셨던 하나그룹과 LIG 넥스원과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우주 발사체 이런 것까지 연결을 지으면 어쨌든 지금 하나그룹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트라이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밖에 없다. 안 좋은 거 얘기하니까 왜 스트라이커를 얘기해? 그러니까 안 좋은 건 하나솔루션 얘기했잖아요. 하나뿐입니까? 뭐 그 외에 뭐 금융사들도 조금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네. 최근에 거래도 없고 별로 시장에 아무 관심도 없어서 네. 얘기해봐야 별 소용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원, 동선 얘네들 때문에 그 김승현 회장이 더 오래오래 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네, 해외 유명 연구에 따르면 재벌가의 아이들은 기업가 DNA를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후계자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을 책임지는 대기업 후계자에게 꼭 필요한 요건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실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관 실적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더 하실래요? 아니 실적이 없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보이는가 한낱인 눈동자 푸른 숲 맑은 물 숨쉬는 사람